시청자 여러분, 워커힐 호텔 많이 들어보셨죠? 이 호텔은 우리나라에서 호텔다운 호텔이 지어진 최초의 호텔인데요. 이 호텔이 세워진 알려지지 않은 탄생 비사는 흥미롭습니다. 이 호텔은요, 서울 광진구 아차산 아래에 지어진 호텔인데요. 이 호텔을 짓게 된 배경이 흥미롭습니다. 지금부터 70여 년 전인 1950년 6월 25일 일어난 이른바 한국전쟁이라고 부르는 전쟁이 이 한반도를 휩쓸고 있을 때 우리 정부는 남쪽 끝인 부산에 임시 수도를 정하고 낙동강까지 밀려 고전하다가 인천 상륙작전을 계기로 압록강까지 진격하여 남북통일의 날이 얼마 남지 않게까지 이르게 되었었죠. 그러나 불행하게도 중국 공산당의 이른바 인민해방군이 세계 전쟁사에도 유례가 없는 인해 전술로 작전상 후퇴했다가 유엔군이 다시 반격을 가자 중공군은 사태가 심각한 것을 알고 휴전을 제의해와 판문점에서 휴전 협정이 이루어졌던 역사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죠. 그렇습니다. 70여 년 전 유엔 16개국에서 연 인원 180여만 명의 장병들이 자유가 없는 공산주의 침략을 막아내기 위해서 약 4만 명의 젊은 청춘들이 이 땅에 와서 장렬히 산화하는 등 수많은 피해를 보고 결국 휴전이 되고 말았죠. 휴전협정으로 전쟁은 일단 멈추었으나 그러나 이 땅은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라 글자 그대로 휴전 70년간을 전쟁을 멈춘 상태로 유엔군이 이 휴전선을 아직까지도 수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전쟁은 끝났지만 폐허가 된 이 땅을 지켜주려고 주둔하고 있는 유엔군이 근무시간에 토 일요일이면 쉴 곳이 마땅치 않아서 저희 대참사로 문제가 된 서울 용산에 있는 이태원 거리에서 헤매다가 변변한 호텔이 없어서 다시 부대로 돌아가 쉬는 게 전부였었죠. 변변한 휴양시설이 없어서 아차산 언덕 위에 미군의 협조를 얻어서 3년 만에 이 호텔이 준공이 됩니다. 당시 유엔군의 주축이 된 미군들은 한국에는 변변한 휴양시설이 없어서 예박이나 휴가 때면 연 3만여 명의 미군이 일본이나 동남아로 휴양을 떠나는 형편에 그들이 쓴 돈이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애화벌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아도 손해였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도시라는 곳은 모두 전쟁의 참화로 파괴되고 남은 곳이라고는 전쟁 참화를 입지 않은 시골 초가집밖에 볼 수가 없었죠. 시청자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초가집이라면 요사이처럼 아파트 시대를 살고 있는 분들은 무슨 소리인가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전쟁 참화로부터 견뎌낸 이 초가집이야말로 과거 우리의 전통적인 서민주택으로서 가을 추수를 마친 벼의 짚을 이용해서 지붕을 만들고 우리나라 어디에서나 발견되는 진흙으로 두텁게 벽을 만들어서 방문이나 창문도 유리한 창혼지라는 종이를 발라서 그 추운 겨울을 화롯불을 위안 삼아서 살아왔으니까요. 짚으로 만든 지붕은 가벼워서 기둥의 압력도 좋고 비나 눈이 녹아도 빗물이 짚의 결을 따라서 흘러내려서 지붕이 잘 새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볏짚은 단열재 역할을 해서 당시 양철 지붕보다도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건만 요즘 아파트 같은 데만 살던 미군들에게는 이 볏짚 지붕 속에 사는 군뱅이나 참새 등을 보고 즐겁을 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이때 생긴 워커 호텔이야말로 유엔군의 주축이었던 미군들에게는 일본이나 동남아까지 가야 하는 수고 아닌 수고를 안 해도 되었을 뿐만 아니라 가난했던 우리에게는 좋은 에어버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죠. 시청자 여러분, 당시 6.25 전쟁으로 이 땅은 완전히 폐허된 데다가 전쟁으로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며 피난길에서 헤매던 우리 농민들이 전쟁 동안에 농사조차도 짓지 못하고 휴전은 되었으나 비나 눈을 피하려고 사는 집조차 지붕에 이을 초가집 집이 없게 되었으니 우리 국민들의 비극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었죠. 시청자 여러분,
초가집 얘기를 하다 보니 책은담 얘기를 놓친 것 같습니다. 우선 책은담을 읽어보기로 합시다. 초가집 지붕의 군뱅이는 더럽기 짝이 없지만은 그것이 변해서 매미가 되어 가을바람을 타고 노래를 하며 맑은 이슬을 먹고 산다. 또 그 근방에 있는 썩은 불 속에는 빛은 없지만 그 불 속에서 반딧불이 되어 여름 달밤에 아름다운 빛을 낸다. 이런 것을 미뤄보면 더러운 곳에서 깨끗함이 나오고 밝음이라는 것도 어두운 곳에서 비롯됨을 알 수가 있다. 이 말은 책은담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태원 참담한 참사로 우리 국민들은 비통함을 금할 수가 없죠. 그동안 이번 참사를 계기로 그 원인을 분석해서 이태원뿐만 아니라 강남, 홍대 등 좁은 골목이 많고 인파가 많이 몰리는 지역이나 9호선같이 복잡한 환승역 근방에 이번 참사에 대비한 특별경찰서라도 신설해서 사전에 대비하는 것을 제의하고 싶습니다. 사고 난 후 들어가는 비용보다 우리나라같이 시위가 많고 이태원, 강남, 홍대같이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나 광화문, 서울역 등에는 특별한 경찰서를 신설하여서 이번에 이태원 참사로 사전을 예방하려면 이번 이태원 참사를 수습하기 위해서 특별경찰 부서 몇 군데의 신설과 이에 따른 경찰관을 조금 더 늘려서 예방한다면 그보다 더한 효과가 없다고 할 수 있겠죠. 요사이 국회에서는 원인과 책임 규명이라는 말만 무성하지만 어떻게 보면 공리공론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국회가 나서서 이번 이태원 참사 같은 근본적인 사전 예방 시스템을 법으로 만들어서 예방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오늘 책은담 얘기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